하스의 마지막 홈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르스타펜이 4년 연속 우승을 조기 우승으로 마감 짓느냐, 혹은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 가능성이 이어지냐의 싸움이 주된 요인으로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노리스의 결과에 따라 챔피언십 경쟁 구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고,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치 못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 최후반부에 서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랑프리를 위한 아름다운 서킷에 걸맞는 아름다운 리버리를 준비해온 팀이 있었습니다. 3개의 팀이 있었는데 RB와 알핀, 그리고 자우버입니다. 각 팀만의 특색을 살린 리버리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를 맞이했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알핀의 핑크빛 리버리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지지 않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펼쳐진 2개의 세션 모두 영국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모든 선수들이 차가운 트랙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14번 코너에서 브레이킹 미스로 인한 트랙 아웃을 빈번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속도 부문에서 꽤나 단점이 있는 팀들의 순위가 낮았고, 메르세데스 듀오가 금요일 하루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세션을 마쳤습니다. 프랙티스 3도 역시 러셀의 엄청난 페이스를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러셀은 모든 프랙티스 세션에서 포디움에 올랐고 최고의 주말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스트롤은 세션 중에 엔진 블로어가 발생하면서 레드 플래그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곧이어 퀄리파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경기와 올해 프랙티스를 겪으면서 모든 팀이 도출해낸 결과는 왜 퀄리파잉처럼 쿨다운 랩과 플레잉 랩을 피트인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위의 변화가 생겼고, 타이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던 드라이버들이 트랙 에볼루션을 등에 업고서 점차 기록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Q1에서 또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던 순위가 체커 플래그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페레즈가 가장 먼저 12위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하위권에 있던 선수들이 기록을 경신하면서 페레즈를 밀어냈고, 결국엔 16위로 아쉽게 또다시 Q1 탈락의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Q1 탈락자는 페레즈, 알론소, 알본, 보타스, 스트롤입니다. Q2의 첫랩 진행 후 상황입니다. 해밀턴과 피아스트리가 1000분의 1초 차이로 경쟁 중이었고, 중하위권에서는 또 다른 레이스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Q3 진출권과 Q2 탈락권이 확실히 나뉜 순간이 생겼고,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숨막히는 쟁탈전의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차량이 한껏 파손된 콜라핀토의 차량이 카메라에 담겼고, 누가 봐도 레드 플래그가 발동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듦과 동시에 가슬리가 기록 경신에 성공하면서 4위까지 올라가 고사일생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오콘, 마그누센, 저어관유, 콜라핀토, 로슨입니다. Q3가 앞서 발생한 콜라핀토의 사고로 인해 20분가량 지연됐고, 트랙이 어느정도 식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이 이미 몇 바퀴 동안 썼던 타이어를 사용해 타이어 웜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했고, 그 방법이 먹힌 것인지 첫랩부터 꽤나 괜찮은 기록을 뽑아냈던 드라이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록이 나오는 시점에 르클레르와 사인츠가 나란히 기록을 경신하면서 프론트로우를 장식하나 했지만, 뜬금없는 가슬리의 나니까 러셀의 폴 포지션 달성으로 페라리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러셀의 프랙티스 때부터 좋았던 페이스가 폴 포지션까지 이어졌고, 레이스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토토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밀턴은 플라잉 랩 시작부터 리어가 미끄러지면서 랩타임에서 큰 손해를 받고, 결국엔 러셀과는 정반대인 10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 스타트가 진행되기 전에 포메이션 랩에서 피아스트리의 부정 출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리플레이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리드 정렬 과정에서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5초 페널티를 이른 시간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스타트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20명의 선수들이 모두 안전하게 출발했지만, 본래 원스톱으로 예상되었던 전략이 심각한 타이어 그레이닝으로 인해 이른 시간에 피스탑하는 드라이버들이 속속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겨우 13랩째인데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숫자의 선수만이 피스탑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정석적인 전략이 투스탑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퀄리파잉에서 3그리드를 차지하며 기분 좋은 주말을 만들고 싶었던 가슬리였을 텐데, 피트인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팀 라디오로 출력이 줄어들고 불이 났다는 말을 하면서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본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리타이어하는 선택을 했고, 레이스의 60%가 가까워지고 있던 시점에 사인츠가 피트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트랙으로 복귀하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알고 보니 페라리의 피트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안 그래도 페이스가 떨어졌던 사인츠를 제때 피트 스탑 시키지 않아 러셀의 프리스탑과 메르세데스 원투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레드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페레즈와 페레즈의 앙숙인 로슨,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마그누셀의 3와이드 배틀까지 펼쳐진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리스와의 배틀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베르스타펜은 페라리 듀오인 사인츠와 르클레르가 모두 본인을 지나쳐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막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주행하는 막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의 랩을 남기고 노리스가 1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프리스탑을 하며 플랜 F를 시작했고, 끝내 성공하면서 페라리와의 경쟁에서 최악 중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 7번째 2회 우승자인 러셀과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을 이번 경기에서 달성한 베르스타펜이 모두 중계 카메라에 담겼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레드불의 준비된 모습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185cm의 장신 조지 러셀의 점프 세레머니와 포디움 세레머니까지 모든 셀레브레이션을 펼치면서 이번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를 끝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총 정리하자면 3그리드 스타트였던 가슬리의 엔진 블로우로 인한 리타이어와 경기 초반부의 심각한 타이어 성능 저하로 인한 전략의 변화, 그로 인한 메르세데스의 원투 피니쉬에 더한 베르스타펜의 월드 챔피언 달성까지, 경기 중에는 예상보다 재밌거리라고 할 게 없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알찼던 그랑프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큰 화제거리였던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관한 내용은 막스의 우승으로 종결되었지만, 2위의 노리스, 3위 르클레르의 경쟁과 4위인 피아스트리와 5위 사인츠의 경쟁까지 여전히 지켜볼 만한 경쟁 구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도 2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기 때문에 맥라렌이 우승할 거라고 점쳐지는 카타르에서 페라리가 얼마나 선방하느냐가 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카타르 그랑프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스프린트 주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각 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커서도 애다의 표본을 보여주는 경의 모습과 함께 다음 경기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